네, 화요일 오후장 선곡투자 오후 증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 깜짝 실적과 함께 2200 윗공기를 정말 아주 잠깐 맞고 난 이후에 결국 힘이 주춤해지면서 약보합으로 전환한 이후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더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0.6% 하락권에서 217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요. 2200을 터치한 이후에 힘이 빠진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개인이 계속해서 받쳐내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템포 쉼을 준 이후에 과연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시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시장 막판으로 가는 역전은 우리는 주주의 세계로 함께 오후장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선출센터 함정남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그리고 네. 삼성전자까지 먼저 큰 굵직한 내용부터 훑고 갈게요. 네네. 자, 주주의 세계 첫 번째 이슈 마의 2200선입니다. 우리가 6월 초였죠. 그때도 2200선 여러 번 노크를 하다가 결국 이거 못 뚫고서는 우리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고 오늘 재차 2200선 터치를 했는데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재료도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이 저항을 뚫지 못하는 흐름이 아쉬워요. 네, 지수 안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네네. 정말 못 뚫는 것 같아요. 뭐 저의 뷰는 변함은 없습니다. 올해는 2200과 사실 좀 기대는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장 개시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잖아요. 너무 잘 그래서 나왔잖아요. 이거 이러면 2200을 좀 돌파해서 좀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삼성전자 주가의 오늘의 음봉은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근데 뭐 지수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는 이 실적을 발표하고 이 지수가 못 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문매를 좀 세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은 드는데 제가 지수가 2200을 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계속 2000대 위에 있었으니까 잘 체감을 못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빠른 반등을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주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토탈 숫자로 봤었을 때 2200을 넘어가는 숫자를 전망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라는 점. 두 번째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계속 치고 가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려면 이제부터 이 지수대에선 대전제가 외국인 매수라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은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적어도 2천억 이상 한 3일 연속 찍히는 것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적어도 1000억 단에서는 이런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배경은 좀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위안화가 좀 강세가 나타나면서 맞아요. 원화 강세도 나타나고 이런 스탠스라면 조금만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지수를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저는 유효하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2200을 조금 저항선으로 두면서 기간 조정을 가져간다라고 좀 편하게 마음을 먹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6월 초에 2200선 터치를 했을 때 터치하고 뚫지 못했을 때는 좀 깊은 음봉이 나와서 그때는 또 가슴이 철렁했었잖아요. 네네. 시장이 2200선 뚫지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겁낼 네. 필요는 없다. 그때만큼의 하방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기 매수세가 충분하게 있고 그 이후에 그 첫 번째 있었던 경험이 지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음봉 주고 나서 바로 회복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시장에 대기 매수세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 그다음에 풀어낸 유동성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코로나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을 하방으로 밀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는 것들이 시장 상황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있죠.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글쎄요. 지금 확진자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차 팬데믹이 나오려면. 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우려는 물론 2차 팬데믹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걸 우려하기보단 이 조정을 기회로 또 나의 이제 어떻게 해야 포트를 좀 될지. 꾸며 나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시장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2200선이 확실히 마의 벽인데 이것을 네. 뚫고 가려면 결국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의 매수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를 좀 보면 먼저 삼성전자 얘기 근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오늘 영업이익이 8조 1000억 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6조 중반대가 영업이익 컨센서스였고 7조 원대까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나면 그래도 서프라이즈다. 기대가 된다 그랬는데 8조 원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좀 선 반영된 것도 있었고 확실히 오늘 딱 얘기가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가 56,000이 딱 저항이잖아요. 네. 이걸 못 뚫고 바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외국인까지 확 파는 모습인데
3분기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고점을 높여가면서 지수도 같이 힘을 내줄 수 있는 외국인의 매수가 이 삼성전자의 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나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혼자의 개별적인 종목으로만 본다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탑픽으로 찍어서 타겟으로 찍어서 이 한 종목만 사는 게 우리 시장에선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죠. 이것만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면서 삼성전자는 56,000원이 고점으로서 얻어맞았다는 것도 기분 나쁜 이슈이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오늘 시가에 매도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를 너무 단타로서 트레이딩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기에는 여전히 충분히 매력 있는 본 삼성전자임을 오늘 실적이 좀 증명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네. 그럼 결국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 대한 부담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만 볼 수 없다는 거네요. 글쎄요. 아쉽네요. 네. 일단은 고점을 네. 높여가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4천억 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어제 강하게 이미 선반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LG전자도 삼성전자 비슷하게 지금 이미 주춤해요. 근데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잘 나와도 실적과 상관없이 오늘 좀 주춤할까요? 삼성전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시장 합니다. 부담이 좀 덜해서요? 그렇습니다. 시총으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아예 다른 영역으로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LG전자는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좀 반응이 좋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돌파할 만한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어렵다. 않나는 생각은 가져보네요. 네. 한 2시쯤에서 LG전자도 네. 실적을 발표할 텐데 네.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쉽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괜찮긴 한데 아쉽다라는 네. 진단을 주셨고 그러면 지금 위안화 같이 강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도 시장이 빠지는데도 위안화 흐름과 연동되면서 원화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선 또 외국인의 수급 포인트 찾을 수 없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어쨌든 미국의 대선이 남아있고 미중 간의 2차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도 좀 봐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중국장이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 이때 우리가 중국 증시를 커플링 한다면 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사실 내심 있었거든요. 오늘 중국 주식 어젯밤에도. 혼자 올라요. 네, 혼자 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다시 새로운 도약을 갖기 위한 시간이다. 그럼 지금은 이 시장은 종목별 테마별 수남의 장세임을 좀 확신을 가지시고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네.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가져보네요. 그래서 지금 네. 종목별로의 순환매를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결국에는 뭐가 잘 나오고 뭐 해도 다 막혀 있는 장이니 네.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방향성 없는 테마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니까 정말 종목들이 방향성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것이 친환경이었어요. 네. 오늘 뭐 수소 쪽에서도 좀 움직이다 말았고 전기차 쪽도 좀 개별적으로 LNF가 뭐 제일 잘 가긴 합니다만 네네. 움직였고 오늘은 또 현대차와 이제 SK의 만남 속에서 경량화 쪽에 또 포인트가 맞춰져서 알루미늄 네. 관련주라든지 친환경차 부품 관련 쪽에서 좀 움직였었고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만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이고 가기는 하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다른 종목은 급등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박자를 그럼 또 어떻게 맞춰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진짜로. 저도 이제 이 친환경에 관련돼서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맞아요. 심하거든요. 같은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순서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한 종목에 갈 때 다른 종목이 이렇게 절반 정도는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동국 SNC가 오늘 CSND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동국 SNC가 충분히 따라서 움직여 볼 수 있을 만한 날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CS 윈드만 가죠. CS 네. 윈드만 가고 있죠. 제가 이것을 요즘 완전히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 제가 수소차입니다. 제가 네. 2주 전에 제약주에서 5G로 옮겨가고 2차 전지에서 수소차로 옮겨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소차를 이렇게 쭉 좀 이렇게 좀 백화점으로 깔아놨거든요. 오늘 수소 네, 좀 수소 굉장히 에코바이오가 좋죠. 강했어요 또. 참 이제 이실직고를 하면은 어떤 특정 계좌는 깔아놨다가 이게 좀 바스켓으로 네, 담으셨군요. 이것을 좀 싫어하세요. 손님들이 3종목, 5종목을 가져가시는데 좀 싫어하셔서 한 종목으로 옮겨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옮긴 날 그 다음날 성창 오토텍이 쏘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네.
2, 3일 있더니 아. 에코바이오가 어저께 출발하더니 오늘 불을 뿜었습니다. 물론 저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인드 컨트롤이 쉽지 않다 보니 지금은 의도적으로라도 좀 종목을 같은 테마 안에서도 종목을 좀 깔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5G거든요. 네. 작년에 KMW, 오이솔루션 갔다가 올해 이노아이리스 갔다가 지금 서진 시스템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대장이 계속 바뀌는 모습이 오늘 한 다안 테마에서 오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다 안 올라요. 그래서 요 안에서 같은 종목군 안에서 내 차례가 온다라는 좀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것이 견디기 힘드시다면 이제 조금 종목을 좀 여러 가지 군으로 갖고 계셔서 한 네. 종목에 치고 가면 그것을 수익 실현하시고 이제 못 오른 같은 테마 안에서도 못 오른 종목을 사놓으시고 이걸 올라가면 또 요렇게 해가지고 종목을 처음엔 늙혔다가 나중에 다시 줄여나가는 전략이 제가 이 시장을 대응해보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굉장히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 아니에요. 이 섹터에서 하나 저 섹터에서 하나 이걸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력하는 섹터를 정해서 그 네. 섹터를 바스켓으로 맞습니다. 종목들을 다 갖고 있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종목 안에서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뭐가 급등하면 네. 이 종목 빼고 덜 오른 이 섹터에서 어떤 게 있나 교체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된다. 올라간 건 수익을 내서 못 오른 종목을 사두면 사고. 지금은 짭짤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 싶네요. 주력하고 있는 섹터는 5G와 수소예요. 전기차 아니고 수소네요. 네, 저는 수소입니다. 오늘 파이브- 막 경량화 이쪽 움직이는 쪽은 안 보세요? 경량화는 사실 좀 어떤 성장으로서의 매력도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 산업 안에서 오랫동안 좀 녹아져 있었던 것이고 지금 당장 치고 나오는 테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체는 일단 수차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뭐 경량화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것을 절대 낮게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네. 어떤 굵직한 대장주가 없고 좀 소형주라는 것이 저는 조금 테마의 무게를 놔두고 포트를 다 꾸리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저는 지금 포트를 절반을 5G, 그다음에 나머지를 수소와 중국과 관련된 주들로 중국 소비주. 중국 포트를 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수가 너무 잘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잘 가는데 여기서 잘 가니까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움직일까 했을 때는 환율이 확실히 좀 같이 반응을 하고 네. 그때 지표 나왔을 때 중국 관련주도 움직여줬었고 그러면서 인프라 관련해서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중국에서는 포인트를 어디에 두세요? 일단은 중국이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수출길 다 막힌다 하더라도 정부는 확실하게 알고서 내수 부양에 올인하겠다라는 확신이 이 지수대에서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표도 나쁘지 않게 실제로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겠다라는 신뢰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2차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진짜로 금융시장 개방과 뭐 위안화 추가 절상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 되어 있으니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중국이 확실한 내수 부양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안정감을 기본적으로 깔아둔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한 기대감은 한알령 해제인 것 같더니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뉴스가 기대 뉴스가 하나 또 있는 거잖아요. 한알령 해제를 하는 뉴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방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중국 관련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화장품주들은 여전히 좀 매력도를 갖고 담아가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그쪽도 있습니다. 바스켓이에요? 네, 이쪽도 한두 종목은 중국 소비주도 저는 이제 게임도 있는데 게임은 조금 이제 이익 실현 해나가고 웹젠 있습니다. 너무 잘 갔어요. 네, 우리 너무 잘 갔습니다. 관심주였죠. 그래서 이익 실현했다가 지금 제 28,000원에 했는데 바로 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익 실현했는데 다시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도 제가 굉장히 째려보고 있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외자 판호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웹젠의 저 차트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걸 본인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남아있는 가장 큰 이슈는 빅히트 상장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넷마블 거기에 오늘도 가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초록뱀이라든가 키스트는 충분히 DPC 이 종목들은 충분히 매력도를 좀 가져가 볼 수 있다. 어저께 제가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사무실 들어갔더니 DPC가 많이 급등했어요. 뻗쳐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넷마블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 이것은 좀 단기간에 한 번에 뭐 상승 양봉으로 끝날 섹터의 테마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화장품 콘텐츠를 좀 전략적으로 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력 섹터로 5G, 수소 그리고 중국에서 네. 콘텐츠, 화장품 관련해서는 바스켓으로 좀 담아서 주력하는 섹터 안에서 계속해서 급등하면 덜 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수익 네네. 실현 적절히 하면서 그렇습니다.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순환매에 정말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을 해야 네.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잠시 후에 종목으로 좀 더 네.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이슈 또 하나 안 볼 수가 없는 것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이슈였습니다. 네.
지금 미국 ITC에서 결국에는 메디톡스의 그 손을 들어줬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웅제약은 급락하고 메디톡스는 상한가를 갔는데 메디톡스는 항상 우리가 언제 나올지 지금 그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보수적으로 이야기했었고 대웅제약은 어제 이길 줄 알았는지 급등했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와버렸잖아요.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이런 뉴스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일단 메디톡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가는지 당연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네.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를 하신 다음에 SK바이오팜을 오늘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바이오팜도 좀 이따 얘기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웅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굳이 이렇게 이 대웅제약은 뭐 턱심만 하는 것은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은 좀 기회를 주면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디톡스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를 갈고 하게 되면 앞으로 안 좋은 부담되는 뉴스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이 안에서 기회를 찾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디톡스나 대웅제약보다는 어쨌든 이들이 치고받고 공방을 할 때 어쨌든 그 아랫단에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휴젤과 그리고 이제 휴메딕스라는 종목 톡신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쪽 섹터가 좀 확실히 이 종목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수혜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휴젤에 대한 좀 휴메딕스에 대한 좀 적극적인 매수 의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보다는 휴젤과 네. 휴메딕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보톡스 관련 좀 네.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네. 주셨어요.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진단을 주셨고 우리 네. SK바이오팜도 짧게 이야기하고 가요. 오늘 SK바이오팜이 상한가가 풀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정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장중에는 2% 하락까지 갔었고 25% 급등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시가 2%에서 시작해서 25% 급등까지 갔다가 지금 2% 하락까지 갔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변동성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분봉을 보실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거든요. 분봉으로 계속 체크를 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내가 어느 선이 깨지면 자동적으로 일단은 이탈을 하겠다라는 이런 선이 있지 않고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수익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윗꼬리 영역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기관이 무조건적으로 담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거다. 기관이 어느 가격대에 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막연한 오를 거야. 아마 그들이 살 거야라는 것은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해서 비겁한 저는 좀 대응이라고 생각하기 근데 때문에 기관이 담아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니까 네. 물리신 분들은 그래도 좀 기회를 엿보시는 게 나을까요?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드리기 어렵고 분봉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분봉으로 어떻게 대응해요? 이제 분봉을 가지고 전통적인 뭐 이런 기법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기술적인. 여기 선 긋고 선 그어서 그러니까요. 이거 깨지면 절반 매도, 이거 깨지면 전량 매도. 진짜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나중에 거네요. 뭐가 올라오면 다시 올라오면 재매수라는 한이 있더라도 신규 상장주들은 대응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내내 지켜보면서 분봉으로 이거는 진짜 계속 지켜보지 않는 이상 대응이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한가로 끝난 종목이요. 다음날 갭을 7, 8% 떠서 시작하지 못하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2%로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전 메디톡스도 비슷하게 봐요. 만약에 많이 떠서 시작하지 못하면 아마 그날의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물론 상한가를 만들기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날의 변동성은 매우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결국 SK바이오팜도 기술적으로 분봉 대응 아니고선 계속해서 대응의 네.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쉽지 네, 가치로서 않다라는 판단이 부분을 어렵습니다. 짚어주셨어요. 자, 이제 오늘의 조정장 지금 박스권 안에서 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력하는 섹터 안에서 종목들을 어디에서 이제 모아가면서 채워 넣을까. 네. 오늘의 종목 픽입니다. 5G 안에서 RFHLC를 꼽아주셨는데 네. 다산 네트워크스를 지난주에 이야기해 네네네. 주시고 나서 이거 너무 잘 갔잖아요. 네네. 여기서 또 이제 RFHLC가 갈 때가 됐나요? 제가 이렇게 막 우후죽순 매매를 하다가 어떠한 시그널이 오면 계좌를 한쪽 섹터로 확 몰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북한 아저씨라든가 삼성 삼성 아저씨. 아저씨라든가 네. 지금 제가 한 달 전부터 5G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오지 아저씨. 네, 네. 오지 아저씨입니다. RFHIC 이 종목 다들 아시죠? 이 종목이 올해 이제 못 갔던 이유가 다들 아실 겁니다. 화웨이향 비중이 높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삼성향 매출이 이제 이 기대감이 계속 이연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이었죠. 이 5G에 대해서 의심이 많으신데 그 의심은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와 재정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의심을 가지셔야지 지금은 의심을 가지실 때가 아닙니다. 네. 모든 종목들이 우후죽순 올라가고 한 놈은 못 가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차트들이 함께 움직이고 시작한다는 것은 주도주로 하나의 테마로서 힘을 모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RFHIC가 만약에 화해향이 계속 비중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종목이라면 이 주식은 다른 5G 올라갔을 때 이 주식은 계속 빠졌어야 맞아요. 됩니다. 그렇지가 않았다는 맞아요. 뜻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화웨이는 이미 매출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고요. 이제 이 종목의 승부처는 삼성전자 향인데 이쪽 그 질산 갈륨 트랜지스터에서 글로벌 2위 가점 기업으로서 이제 앞으로 삼성향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삼성향으로서 갖고 있는 소재주들이 이제 KMW 오일솔루션, RFHS인데 이거는 화웨이 때문에 못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못 간 주식이 올라가는 시장이니 통신 장비주로서 솔리드, 그다음에 HFR,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보고 있고요. 삼성향으로서 KMW 오일솔루션이 좀 부담되신다고 한다면 KMW는 사실 이전 연에 수익을 크게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삼성향 뭐 2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다 알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안 했으니까. 미국이 재정 투자를 한다. 그 이후에 삼성의 수주 나온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국내 장비주들 수주 들어온다. 앞으로 긍정적인 뉴스 나올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미국만 5G 하나요? 일본 올해 시작하고요. 인도 이제 출발하고 유럽은 아직 얘기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 섹터는 어마어마하게 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그널이 뜰 때 담아두셔야 되는 종목 수많은 5G 중에 하나 오늘은 RFHIC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스켓이라고 하면은 RFHIC 지금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네. 담아보는 게 덜 오른 그 5G 안에서 네, 좀 모자라는 HFR 까지. 거죠. 네네. HF까지. 네. 좀 그래서 RFHIC를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네.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4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5,000원 선까지. 그럼 45,000원 선 딱 왔다. 그러면 이때는 RFHIC를 빼고 다른 종목 넣어요? 덜 오른 종목? 그때 다른 종목들과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 보고 그 가격이 왔을 때 저는 아마 목표 주가를 상향시킬 것 같은데 그때 오면 꼭 제가 앵커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때 또 AS를 해주세요. 네네, RFHIC의 목표가 45,000원 선까지 또 오지 아저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주주의 세계 IBK 투자증권 선출센터 함정남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